자, 선생님은 일단 오늘 볼 거는 순열조합에서 우리 유형 16번, 17번 안 풀었잖아, 그냥. 네? 16번, 17번 볼 겁니다. 그거 좀 한번 펴봐요. 순열조합. 몇 단원이야? 9단원. 여기 있다. 유형 16번하고 17번. 자, 거기 16번, 17번은요, 순열하고 조합의 계산 과정을 좀 보는 문제인데, 우리 NPR이 뭔지 이제 알잖아, 그죠? 근데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 n 곱하기 n-1 곱하기 띵띵띵띵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거지, 그죠? 근데 여기 이런 테크닉이 들어와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위아래에다가 6팩을 곱해. 요 숫자보다 하나 작은 수부터 1까지 곱하는 걸 6팩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그 분모가 얼마나 돼? 6팩이 되겠지. 하영아, 분자는? (6팩) 곱하기 10 곱하기 7하면? 어머 10팩이지. 요런 걸 곱해서 요 계산을 6팩분의 10팩으로 고치는 거라고. 야, 10부터 1까지 곱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6팩분의 6팩으로 곱하면. 그래서 얘는 위아래에다가.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숫자가 얼마? 가영아? 얘보다 하나 작은 숫자. n-r 플러스 1에서 n-r 팩토리얼 하면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부터 1까지 곱이 된다고. 아래도 n-r 팩토리얼을 곱하면 위에가 얼마가 돼? 하영아? n팩 n-r 팩. 자, NPR을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얘는 우리가 어떤 증명 문제 같은 걸 풀 때 이걸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온 NCR은 NPR 나누기 R팩이잖아. 그죠? NCR은 NPR 나누기 R팩이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R팩 여기다 이렇게 옆에다 빼놓고 얘를 얘로 고치니까 n-R팩분의 n팩. 그래서 NCR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요 식은 주로 어떤 NCR과 NPR이 들어간 증명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풀 때는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유형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유형 16번에 가보니까 NCR과 NPR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NPR이 360이래요. NCR은 NPR 나누기 R팩 하면 되는데 NPR이 360이니까 R팩분의 360인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15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하고 얘를 자리를 바꿔주면 R 팩토리얼은 15분의 360. 이거 계산하면 24가 나와. 그죠? 그럼 R 팩이 24면 R은 4지. 4 팩토리얼이 24니까. R은 일단 4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n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r에다 4를 집어넣으면 np4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인데 그게 360이래잖아. 그죠? 근데 왼쪽이 연속되는 네 자연수의 곱이니까 얘도 360은요 36 곱하기 10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4, 9, 36이니까 2 곱하기 5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5 주위에 숫자 4개의 곱 3, 4, 3, 4, 5 곱하기 6으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연속된 네 숫자의 곱이 얘니까 얘는 6이 된다. 둘이 더해서 이거 14라고 써야지. 1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NPR과 NCR의 계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바로 밑에는 여러분이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문제가 1132번. 1132번 보면 얘랑 얘랑 같대.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는 첫 번째 방법. R 제곱하고 R 플러스 2가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이 더해서 나연아 얘네들이 더해서 얼마가 돼도 얘네들이 같지. 까먹었어 나연아? 10, 18이 뭐하고 같아? 1랑 같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 얘네들이 더해서 얼마 되면 돼? 14, 18은 14시 얼마하고 같아? 얘랑 더해서 얼마가 되면 얘네들이 같아져? 너 이거 어떻게 뽑았어? 그러니까 얘랑 더해서 얼마가 되면 둘이 같아지는 거야? 14가 되면 같아지는 거 아니야? 이 콤비네이션 같아지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로 돼 있을 때. 이걸 풀면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R 마이너스 2 곱하기 R 플러스 1은 0이라 R은 2 또는 마이너스 1. 얘는 넘어가면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R 플러스 4 곱하기 R 마이너스 3은 0이라 R은 마이너스 4하고 3. 그런데 모든 자연수 R 값을 구하려니까 2하고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알았지? 자,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이 좀 어렵죠. 자, 이제 증명 문제인데 이걸 다 증명하기에는 좀 문제가 너무 양이 많고, 선생님이 요거 두 개만 증명을 할까? 요거 요렇게 두 개 할까? 얘도 좀 어려운데 아니야. 요거 두 개만 하자. 자, 얘는 좀 전에 사용했던 성질이지. 얘랑 더해서 n이 되면 얘네들이 같아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식으로 쓰면 NCn-R은 NCR과 같은 거 우리가 이용한다고요. 10, 18이 12하고 같다라는 거. 그걸 증명을 안 했었는데 증명을 하는 거죠.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NCR 아까 봤듯이 N팩, N-R팩, R팩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10C2를요 10팩, 2팩, 8팩 10 빼기 2팩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8팩, 2팩 또는 10팩이라고. 자, 얘네들이 같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NCn-R은 N팩, N-R팩 그리고 이것 빼기 이거 N-N 플러스 R팩 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런데 여기가 얼마가 돼요? 요거 없어지니까 R팩이 되잖아. 그럼 얘는 얘 먼저 써서 N-R팩 N팩과 같으니까 이건 NCR이네 라고 여기 증명하고 있는 거야. NCn-R은 N팩 N-R팩 여기는 이거에서 이거 뺀 N-R팩 여기 계산하면 얘가 R팩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 NCR이라고 해줄 수가 있다고요.
선생님 두 문제 잘 풀어드릴 테니까 옆에 두 문제 여러분이 풀어봐요. 예? 내가 다 해주면 예 재미가 없지. 자, 그 다음은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책에서 보게 되는 내용인데, 자, 얘는 n-1 cr-1 더하기 n-1 cr은 ncr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r-1인데 ncr. 맞구나. ncr과 같다. 맞아. 야, 얘네들이 더한 게 얘랑 같은 걸 나중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데요. 물론 이걸 몰라도 풀긴 하는데 그 수학적으로 이런 걸 좀 전에 사용한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증명할 때 사용되는 건 첫 번째 좀 전에 썼던 NCR은 N팩, R팩, N-R팩. 응? 그리고 두 번째 이용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이용되는 거 10 곱하기 9팩이 얼마야? 가요? 10팩. 요 두 가지가 이용이 될 거야. 증명할 때 별거 없지? 그죠? 자, 얘를 n-1cr-1 더하기 n-1cr은 일단 이걸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n-1이니까 n-1팩, 여기가 r-1이니까 여기는 r-1팩. 그리고 여기는 이거에서 이걸 빼면 n-r팩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 지금 얘도 n-1이면 n-1팩, 여기가 r이니까 r팩. 그리고 요 앞에는 이거에서 이걸 빼. 그러면 n-1 플러스 r. 빼기가 빼면 n-1 이거에서 이거 빼면 n-r 1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뭘 쓰냐면 이걸 쓴다고. 이거 9팩에다 10을 곱하면 10팩이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이 더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곱할까? 이거보다 하나 큰 수 r을 위아래에 곱하면 얘가 뭐가 되니 나연아? r팩이 되는 거지. 오, 똑똑해. 그지? 자, 그럼 이쪽에는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얘보다 하나 큰 수, 얘보다 하나 큰 수가 n-r이잖아. 여기다 1 더하면 그 n-r을 위아래에다 곱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될까, 가영아? 그렇지, n-r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분모가 똑같잖아. n-r팩, r팩, n-r팩, r팩. 그래서 분모가 n-r팩, r팩이 되고요. 분자는 얘랑 얘를 더해야 되는데 이게 공통인수 아니야? 그래서 n-1팩 모으고요. 얘 r 더하기 n-r 하면 요거 약분되고 여기 n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위에 남는 게 n 곱하기 n-1팩이잖아. 나윤아, n하고 n-1팩을 곱하면 뭐야? n팩. n-r팩, r팩. 그럼 얘는 ncr이네. 여기 증명 과정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래. 이렇게 이용해서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열과 조합단은 이렇게까지 가이드해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쌤비 준 걸로 잘 해주시면 되겠어. 알았지? 실시. 자, 우리 그 다음에 행렬과 그 영상인데 마지막 거. 자, 이 행렬은 그 사실 굉장히 부담 없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거니까 여러분이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연산 능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게 좀 중요하세요.
근데 행렬의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사실 옛날에 배울 때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역행렬이라는 게 있었거든. 여러분이 역행렬은 어려운데 그 역행렬을 안 배워. 이 행렬이 약 20년 전에는 배웠던 관계. 근데 교과서에서 없어진 거야. 20년 전에. 그래서 뭐 행렬 배우고 위에 탕령 가서 1차 변환이라는 걸 배우고 했었거든요. 참고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도 공부를 해요. 행렬과 1차 변환이라는 내용을. 근데 우리나라 수학이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뺀 거야. 대학 과정에서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이제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돌아온 거지. 근데 돌아오면서 뒤쪽에 어려운 거. 우리 때는 3 곱하기 3행렬,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3 곱하기 3행렬까지 공부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2 곱하기 2행렬. 그 정도 공부를 하고요. 좀 어려운 역행렬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면 연산이라는 걸 하거든. 자, 우리 수라는 걸 배워서 연산을 했죠. 초딩 때. 초딩 때 연산을 했잖아. 근데 중2 올라가면서 이 수의 범위가 넓어졌어. 정수.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정수의 연산, 유리수의 연산을 배웠을 거야. 더하는데 빼고 빼라는 게 더하고. 정수의 연산 여러분 처음 배울 때 정수끼리 더하는데 절대값을 빼서 쓰고 그랬잖아요. 아니 당연히 빼야지.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 하면 절대값이 큰 쪽에 부어 쓰고요. 절대값끼리 빼준다. 그래서 이게 답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래서 수의 범위, 필드가 넓어지면서 그 필드에서의 연산을 정의를 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중학교 때도 배우긴 했지만 수라는 필드에서의 연산을 배우고요. 연산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식이라는 필드에서의 연산도 배웠어요. 식의 연산은 수의 연산과 거의 비슷해서 여러분이 필드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 우리가 연산을 하는 주재료가 수에서 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걸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우리 1학기 첫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이었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하는 이 필드, 재료가 바뀌었다고요. 성격이 조금 달라서 수랑.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은 나눗셈 좀 다르게 했잖아. 그렇지? 나머지 정리도 배워서 연산을 했고요. 자, 그리고 2학기 때 가면 집합이라는 것도 새로운 필드에서의 연산을 하죠. 집합 배웠니? 언제도 안 했어요. 너도 집합 문제 안 했어, 니네? 자, 여름방학 때 선생님 주말 수업을 그대로 두고 주중에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이 특강 들을 건 두 가지예요. 2학기 공통수학 2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배울 수원. 또는 확통을 깔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니네를 미리 보게 하는 건 2학년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미리 한번 보게 하는 거거든. 근데 서기호고 학생들은 1학기 때 수원과 확통을 배워요.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부담이 되게 커거든요. 그래서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좀 미리 봐주는, 둘 다 보는 게 좋긴 하지. 근데 둘 다 보려면 춥지. 그러면 그 확통을 깔 수도 있겠습니다. 수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면 니네가 7명인데 다 듣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고2 학생들하고 같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확통이 되겠지. 확통을 서기여고는 벌써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 중에 특히 서고 같은 경우는 확통을 2학기 걸 이제 또 선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특강을 해줘야 돼. 아무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고2는 그 확통하고 수투가 깔려요. 고2는 수원은 안 깔려요. 수원은 다 끝났어, 모든 학교가. 니네가 확통이나 수투 중에 골라서 들으면 될 것 같긴 해. 그래서 뭐 서고 같은 경우는 수투를 듣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고, 니네는 확통. 고2하고 같이 듣게 해도 되겠다.
그래야 다른 학년이 좀 섞이면 니네가 오히려 좀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학년이랑 섞여요. 그래, 확통으로 가든지 확통하고 수투를 듣게 하자. 통이 이거예요? 경우의 수? 그런 거예요? 그렇지, 경우의 수에서 이어진 거야, 확통이. 순열 조합에서 딱 이어지는 과목이야. 그래서 니네가 듣기에 오히려 낫겠다. 옛날에는 그게 2학기 때 있어갖고 니네가 확통을 못 들었거든. 2학기 끝에 있으니까. 선생님 그거 확통도 저희가 이제 2학년 가면은 꼭 해야 하는 과목이에요? 그럼요. 필수 과목이죠. 니네 수능을 다 똑같이 보잖아. 그래서 수능을 똑같이 보는데 수원, 수투, 확통을 본다고. 그래서 수능 필수 과목이니까 꼭 들어주는 게 좋아요. 잘해주는 게. 그래서 여름방학 때 확통을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만 좀 열심히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2학기 때 집합이라는 걸 또 배워요. 네, 여름방학 때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들어요, 제발. 저는 속 터지게 하지 말고. 자, 집합이라는 걸 연산을 한다고요. 얘는 성격이 얘랑 전혀 다른 필드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행렬이라는 또 필드가 있어요. 이 필드도 연산을 하는데 수나 식이나 집합이나 행렬이 성격이 다르다고. 전혀 재료가 다른 걸 연산을 하니까 연산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실수배라는 연산이 있었다고. 식 A가 있는데 걔를 2배라고. 그런 연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합이라는 거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요. 예.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는 연산은 좀 많이 다르지. 그리고 행렬이라는 건 연산을요.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실수배 이렇게 4가지 연산을 하고요. 나눗셈 연산은 없습니다. 행렬은 나눗셈 연산이라는 게 없어. 나눗셈 연산이랑 좀 비슷한 역행렬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걸 안 배운다고 얘네는.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면 진짜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개념 자체가. 나중에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게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요. 예. 근데 아무튼 오늘 배우는 건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연산만 좀 해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뭐 방학 때 여기까지 했었지. 저번 주에 예습들은 학생은 나윤이는 저번 주에 들었고 너 방학 때 들었다 그랬지? 행렬. 네. 자, 일단 행렬 들어가서 첫 번째 행렬의 정의. 표 형태의 수에 대해요. 어떤 수를 표 형태로 배열해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중간고사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기말고사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렇게 되면 좋겠다잉.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 형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수들을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행렬에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보통 알파벳 대문자로 A부터 시작을 해서 행렬에 이름을 붙입니다. 자, A란 행렬이야. 야, 이 행렬, 저 행렬, 요 행렬, 고 행렬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행렬 A야. 그랬을 때 이 행렬 A는 이렇게 성분이 4개가 있는데 여기를 1행, 여기를 2행, 여기를 1열, 여기를 2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얘는 1행 1열의 성분이야. 행렬 A의 1행 1열의 성분. 너무 길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행렬 A의 1행 1열의 성분이에요. 이렇게 줄여서 나타내는 거지. 얘는 행렬 A의 1행 2열의 성분. 얘는 행렬 A의 2행 1열의 성분, 행렬 A의 2행 2열의 성분이라고 이렇게 얘네들 성분을 이렇게 불러줄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렬의 연산에 들어갑니다. 연산 들어가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때 첫 번째로 정리해줘야 되는 게 같다야. 어떨 때 두 행렬이 같다. 우리 복소수의 연산 들어가서 처음 배운 게 뭐게요?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 A 플러스 BI가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I. 이렇게 생긴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 A와 A 프라임이 같다 이고 B와 B 프라임이 같을 때 두 복소수는 같다라고 정의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안 쓰잖아. 당연히 얘네들이 같으려면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 그치?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A11, A12, A21, A22 하고 1, 2, 3, 4라는 행렬이 같다면 얘네들이 같으면 무조건 A11이 1이고요. A12가 2고요. A21이 3이고요. A22가 4가 돼야 되는 거지. 같은 위치에 같아야지만 두 행렬은 같다. 이게 행렬의 상등의 정의가 되니까 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당연히 얘네들이 같으려면 같은 위치에 같아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행렬 A가 1, 2, 3, 4고 행렬 B를요 4, 3, 2, 1이라고 그렇게 성분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2배 행렬 A 나이는 어떻게 되지? 2, 4, 6, 8. 네. 초등학교 6학년한테 한번 너 생각해봐 어떻게 할지. 근데 얘도 대답할 거야. 그죠? 야, A 더하기 B. 가영아, A 더하기 B는? 초딩 6도 하겠지. 그죠? A 빼기 B는? 가영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이겠지. 자, 이거에서 이거 빼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3이야? 3이지. 자, 이런 연산이 실수배 도선 뺐었네. 아주 기본적인 그냥 상식적으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행렬에서 배우는 건 이게 다라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세 번째 행렬의 곱셈이죠. 그래서 행렬 A 곱하기 B를 계산하여라. 얘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두 행렬을 곱할 때는요. 얘가 A행 B열, 얘가 C행 D열의 행렬이다. 그럼 얘네들이 같을 때만 곱셈이 정의가 되고요. 이거의 결과로 나오는 행렬은요. A 곱하기 D 행렬이 되는 거지. 만약에 1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을 곱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1 곱하기 1 행렬이 되는 거야. 성분이 하나밖에 없는 행렬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같아야지만 연산이 되고 그 연산의 결과물은 1 곱하기 1 행렬이 된다. 그지? 예, 그 정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A의 행의 개수, 열의 개수, B의 행의 개수, 열의 개수이기도 하지만요. 얘 열의 개수는요. 행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행의 성분이 몇 개인지가 B가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얘는 열의 성분의 개수. 행의 성분의 개수와 열의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연산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연산할 때요. 1, 2, 3, 4, 5, 6 행렬 곱하기 2, 3, 1, 2 이거 계산 되게 안 돼. 계산 안 돼. 뭐냐면 왼쪽은 행으로 나눈 두 덩어리와 오른쪽은 열로 나눈 두 덩어리를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를 곱할 수가 없어. 길이가 다르니까. 우리 곱할 때 얘네들이 곱한 것과 얘네들이 곱한 거와 얘네들이 곱한 걸 더해야 되는데 얘가 곱할 게 없어서 연산이 안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연산이 되려면은요. 얘가 2행 3열이고 얘가 2행 2열이라 얘네들이 같아야지 연산이 되는데 다르니까 이 행렬은 곱셈이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예, 이런 거 신경 쓰면 되겠고요. 요거 뒤에 거듭제곱이라는 게 나오죠. 행렬 A와 행렬 A를 곱한 걸 A 제곱이라고 정의하자. 행렬의 거듭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 영행렬이란 모든 성분이 0이 되는 행렬. 이런 행렬도 있고요. 이런 행렬도 있고요. 이런 행렬도 있고요. 이런 행렬도 있겠죠. 영행렬은. 모든 형태에서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단위 행렬. 얘는요. 이렇게 생긴 행렬, 이렇게 생긴 행렬, 이렇게 생긴 행렬이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정사각 행렬만 단위 행렬이 존재하는 거야. 요런 형태의 행렬은 단위 행렬이 없어. 단위 행렬은요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자, 근데 영행렬은 성질이 뭐야? 어떤 행렬 A에다 영행렬을 더하면 A가 된다. 이게 영행렬의 성질이죠. 그리고 A 곱하기 영행렬은 영행렬이 된다. 영 같은 존재지. 물론 얘가 곱셈이 정의가 돼야 돼.
형태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곱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단위 행렬은요. A 곱하기 2는 A가 되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2를 제곱하면 2가 되는 성질이 있어서 얘는 숫자의 1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곱셈의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까지가 행렬의 모든 개념이에요. 이거를 벗어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설명한 걸 이해하고 뒤에 문제들을 잘 풀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게 있긴 하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뭐 근데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 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을 하는데 얘 어디 갔어? 야, 1페이지가 없어졌어. 오이씨, 이러면 되겠니? 1페이지에 풀어봐야 될 문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냥 거시기니. 그냥 1페이지 첫 문제를 빼고 가면 곤란한가? 네, 알았습니다. 자, 1페이지 첫 문제는 선생님이 문제를 적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형은요 9개만 나올 거예요, 행렬. 그래서 여러분은 쌤 뒤에 9개 유형을 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에 안 오는 학생들은요 선생님한테 꼭 쌤 뒤를 받아갖고 쌤 뒤로 마무리 하셔야 될까 해서 학원에 와서 예, 보충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알았어요 얘들아? 자, 1231번 우리 선생님이 쌤으로 설명하고 여러분은 거시기니 쌤 B로 푸는 거예요. IJ 더하기 J 빼기 2. 자, I는 1, 2, 3. J는 1, 2. 자, 얘는 어떤 행렬 A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 행렬에 I는 3개고 J는 2개니까 행이 3개고 열이 2개인 3행 2열의 행렬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행렬 A는요 이렇게 정의가 된 것 같아요. 성분이 이렇게 6개가 나오는 3행 2열의 행렬을 정의를 했다. 그치? 그리고 이것들의 성분 여기 있는 건 A11 얘는 A12 얘는 A21 얘는 A22 얘는 A31 A32인데 걔네들 성분 값을 구할 때요 이러한 식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야, 얘네 둘이 곱한 거에서 뒤에 걸 더하고 2를 빼라. 얘네 둘이 곱한 거에서 뒤에 걸 더하고 2를 빼라. 얘네 둘이 곱한 거에서 뒤에 걸 더하고 2를 빼라. 얘네 둘이 곱한 거에서 뒤에 걸 더하고 2를 빼라. 얘네 둘이 곱한 거에서 뒤에 걸 더하고 2를 빼라. 얘네 둘이 곱한 거에서 뒤에 걸 더하고 2를 빼라. 얘네 둘이 곱한 거에서 뒤에 걸 더하고 2를 빼라 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이걸 구해보니까 0이고요 2고요 1이고요 4고요 2고요 6이네요. 그래서 0이 1, 4, 2. 그리고 행렬 A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15가 답이 되겠네요. 그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예. 어떤 행렬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네요. 밑에 문제들도 다 그걸 다 정의한 대로 잘 풀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1236번도에 어떤 행렬을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행렬이야. 그래서 얘는요 구해야 이렇게 성분이 9개야. 성분이 9개인 3 곱하기 3행렬을 정의를 해놨는데 걔가 정의가 i의 함수값이 i의 함수값의 절대값이 j랑 같으면 1이 되라. 그러면 우리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빼기 2에서 마이너스 3 이거의 절대값은 3이 되니까 FI의 절대값과 J가 같은 경우는요 3이니까 3열만 같아서 1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안 같겠지. 같을 수가 없잖아.
얘가 3이라고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얘랑 같은 J값은요 3열만 1이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거 얘가 원은 얘가 3이 되니까 J가 3열만 1이라고 쓰고 나머지 0이 되는 거네. 마찬가지로 F2의 절대값을 구해보면 2 집어넣으면 4 빼기 4 빼기 2의 절대값이니까 얘는 절대값이 2가 돼서요 J가 2가 되는 이 행은 2열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F3은 얼마예요? 9 빼기 6 빼기 2 절대값은 1이니까 J가 1일 때만 이걸 만족해서 1열만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0이다 라고 행렬 A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 근데 이게 어려운 거 행렬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연역적 정의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거든. 수학적으로 어떤 문장이나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뭔가를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거를요 이해가 갈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거 수학적인 표현이 어려운 거지 행렬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뜻이구나. 수학적 독해력이 있어야 되니까 솔직히 점수가 조금 낮은 학생은 이쪽이 잘 어려워. 힘들어. 여기서 요 행렬 단원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학생은 전 수학적인 독해 능력이 낮습니다. 수학 실력이 낮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행렬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수학 실력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독해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단원이기도 해요. 수학적인 정의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가 무슨 뜻인데? 이제는 안 배우는데 가우스 X 얘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가우스란 아저씨가 만든 기호야. 문장으로서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5.3의 가우스 값은 얼마야? 이 5라는 걸 이해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얘보다 크지 않은 수 중에서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쓰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거를 가우스는 X는 이런 뜻이야라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의를 읽고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걸 수학적 독해 능력이라고 해요. 그걸 연습하는 데야 여기는. 그래서 여기 솔직히 해설 보지 말고 틀렸으면 자꾸 문제를 읽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여러분이 수학적 독해 능력이 키워지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중학교를 배운 애들은 수학적 독해 능력이 굉장히 좋아. 최강권은 거의 질문 안 받고 욕을 해. 너 이 새끼야 이거 읽어보라 그랬지. 해설 읽어보면 모르는데 질문하라 그랬지. 너네 고1 때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읽어보고 독해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수학이 안 늘어. 그래서 두 분 다 해설을 자꾸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유형 2번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야 얘는 그냥 행렬에서 배우는 거. 얘네들이 같아? 그럼 얘랑 같아야지. A는 X 더하기 Y다. 얘는 여기다. X 빼기 3Y는 여기다. 3X 플러스 2Y는 7이다. 그 다음에 B는 X 빼기 Y. 행렬에서 배우는 건 이게 다야. 두 행렬이 같을 조건은 이거잖아. 근데 이걸 만족할 때 X, Y, A, B를 구해서 얘네 둘이 곱한 거와 얘네 둘이 곱한 걸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지? 이건 그냥 수리 계산 능력 문제죠. 그죠? 얘하고 얘를 연립해갖고 X, Y를 구해야지. 그죠? 자, 내가 연립 한번 해볼게요. 세배에서 빼면 없어지네. 세배에서 빼면 마이너스 11Y. 세배에서 빼면 11. Y는 마이너스 1이네. Y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X는 9네. 3이구나. X는 3이네.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둘이 더한 게 A고. 그 다음에 X에서 Y를 뺀 게 B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4. 얘네들이 곱하면 6이고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그걸 더하려니까 답은 2가 되고.
그래서 그럼 그냥 수리 계산 능력이 되겠지, 그죠? 수리 계산 답이 맞았나? 맞았네, 다행히. 말하면서 풀다 하면 실수도 나와. 아무튼 행렬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건 두 행렬이 같을 조건이었던 거야, 그죠? 그 다음 수리 계산 문제. 자, 그 다음 이제 얘는 상이 없고요. 그 다음 행렬의 연산. 야, 덧셈 뺄셈 실수배. 얘는 중학교 6학년 데려다 놔도 끝나고, 그죠? 자, 행렬을 연산하네. 자, 얘부터 전개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곱하면 2분의 3p,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q,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p, 이렇게 하면 플러스 4q. 이게 행렬의 실수배 연산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둘이 계산하면 2분의 1p,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q. 그런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행렬 p가 뭐야? 마이너스 2, 0, 0, 2 더하기 q는 5, 마이너스 2, 1, 4. 그럼 얘가 2분의 1하면 마이너스 1 빵빵 1에다가 5, 마이너스 2, 1, 4 이걸 더하면 4, 마이 1, 5다. 그럼 누구나 구하는 거지, 그치? 4, 마이 1, 5. 초6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거 인정하지? 그죠? 실수의 덧셈, 뺄셈, 연산을 정리한 문제였어. 자, 유형 요거예요. 상문제가 하나 있어. 다음 페이지에 상문제가 있는데 이거 역시 행렬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치요? 행렬이 어려운 게 아니지.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연산이 조금 뭐 정의가 돼 있을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얘하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둘이 연립해서 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15는 0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3이니까 x는 5하고 y는 x는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때 y의 값은 x에다 5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6. 그런데 그걸로다 이렇게 행렬 A, B에 위의 성분을 결정하고요. 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요게 행렬 A의 위쪽이 되는 거죠. 5하고 마이너스 8. 행렬 B는 요거가 위쪽에 성분을 정의한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같다. 얘네 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2x제곱 제 넘어오면 마이너스 12x 제 넘어오면 는 0이니까 2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 x는 6하고 x는 0이 나오네. 그때 y 값은 x에다가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7은 얼마야? 마이너스 11.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7. 요게요. 아래 성분값을 나타내는데 둘 중에 이 값이 0보다 크다니까 여기 들어갈 게 얘가 되겠네. 6, 마이너스 1. 얘가 0,7. 그러니까 행렬 A, B를 이렇게 정의해놓은 게 귀찮은 거야. 이거 행렬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다음에 둘을 어떻게 하래? 이걸 계산하래.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거 전개하래. 2A 플러스 B. 그냥 암산이 되겠다. 그죠? 2A 더하기 B는 2배에서 더하면 7, 2배에서 더하면 0, 2배에서 더하면 12, 2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15. 그래서 행렬 2A 플러스 B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답은 이걸 다 합하라니까. 다 합하면 어떻게 돼? 합이 4가 되겠지, 그치? 그냥 계산 문제다. 자, 그래. 뭐 선생님이 자꾸 푸냐고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유형 5번까지 일단 갈 거예요. 유형 4번 보자. 예. 유형 4번은 하나밖에 없네. 유형 4번 보니까. 행렬 A 이것과 행렬 B가 이건데 x 플러스 2y는 A다. 2x 마이너스 y는 B다. x 더하기 y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얘를 연립해서 x 먼저 구할까? 그러면 2배에서 얘랑 더하면 2배 하면 4x 더하면 5x 2배에서 더하면 y 없어지고 그래서 얘는 2배에서 더하면 a 플러스 2b니까
행렬 x는 5분의 1a 더하기 5분의 2b. 자, 이번에는 x를 없앨까요? 2배에서 빼주면 되지. 2배에서 빼니까 없어지고 2배에서 빼니까 5y, 2배에서 얘를 빼니까 2a 마이너스 b. 그래서 행렬 y는 5분의 2a 마이너스 5분의 1b. 그런데 x 더하기 y를 구하니까 얘는 둘이 더하면 5분의 3a, 둘이 더하면 플러스 5분의 1ab. 자, 얘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난 편하더라. 요연산이 힘이 좀 덜 들겠죠. 5분의 1을 놓고요. 3a 더하기 b, 3배에서 더하면 10, 3배에서 더하면 0, 3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5, 3배에서 더하면 10. 연산 5분의 1 들어가면 20 마이너스 1, 2. 이렇게 선생님처럼 푸는 게 제일 간단했을 거야. 예,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다 더하면 답이 틀렸다. 아우 쪽팔려. 어디가 틀렸니 얘들아? 뭘 계산을 잘못한구나. 문제를 잘못. 잠깐만. 아니다. 뭘 틀릴 거야? 2, 0, 마이너스를 4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틀렸네. 얘가 왜 틀렸지? 3a 더하기 이게 틀렸구나. 여기 20이었다. 요 계산이 틀렸네요. 야, 3배에서 더하면 20이었잖아. 그래서 여기 4가 되면 맞네. 그래서 답은요, 성분의 합을 구하면 그래도 틀렸는데 20 마이너스 1. 이거에 대해서 얘네 둘이 곱한 거에서 얘네 둘이 곱한 걸 빼라고. 얘네 둘이 곱한 건 8 빼기 0이니까 8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신수를 하면 행렬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리 연산이 어려운 거야. 아무튼 잘 헤쳐나가시도록 하고요. 다음에 보니까요. 자, 두 문제 더 풀면 되겠다. 행렬의 곱셈. 요거 두 문제. 자, 얘는 요 박스와 요 박스를 요 박스와 곱하면요 2a 플러스 a 5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오른쪽도 좌변은 행으로 박스를 나누고 우변은 열로 박스를 나누고 얘네 둘이 곱한 것과 얘네 둘이 곱한 거의 합은 2a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한 거와 얘네 둘이 곱한 거의 합은 이렇게 돼서 얘네 둘이 같으려면 2a 더하기 ab는 2a 더하기 1이니까 ab는 1이고요. 얘하고 얘가 같으려니까 5a 빼기 b는 4a 빼기 1이니까 뭐야?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b는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곱하면요 a 곱하기 a 플러스 1은 1이니까 a 제곱 플러스 a 빼기 1은 0이라. 바로 안 나오네. 야, 요걸 바로 구하는 식이구나. 여기서 자,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고 a, b는 1이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로 고쳐서 바로 푸는 꼴이지, 그치? 자,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b가 1이고요.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게 바로 풀어보는 문제였다. a, b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었어. 따로 구하려고 보니까 이게 답이 복잡하게 나오잖아. 그치?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54번 마지막은 아니고요. 일부 마지막. 자, 얘는요 a 곱하기 b 곱하기 10을 알았는데 얘는 1행 2야. 얘는 2행 2야. 얘는 2행 1야. 같으니까 가능하고 같으니까 가능한데 그 결과는요 1 곱하기 1행면이 나오는 거야. 이걸 곱하면은요 x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8, 7
x 마이너스 이걸 연산을 한 결과는요 성분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죠? 자 일단 얘부터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을 하면요 얘랑 곱하면 x 플러스 8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7 거기다가 x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바보야. 자 얘네들이 곱해서 여기다 쓰고요 얘네들이 곱해서 여기다 써야지 x 플러스 8하고 마이너스 7이었다. 그치? 그 다음에 이거하고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는 요 박스와 요 박스를 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요렇게 성분이 하나가 2차 함수값으로 나오겠다. 그치? 자 얘를 완전 제곱하면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얘가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값 b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답이 5가 나와. 거의 수리 계산 문제야. 그죠? 이게 행렬의 연산하고 같이 돼 있어서 좀 불편할 뿐이지. 20분 시간 드릴게요. 여기까지 최대한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어느 거 먼저 선생님이 풀었던 대표 문제와 상 문제 먼저 푸시도록 하세요. 알았죠? 예. 뒤에 유형 4개는요 선생님 풀어줄 게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형 9번까지만 나갈게요. 알았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거 8개 유형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행렬. 예.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거듭 제곱 문제 몇 개 풀어보죠. 예. 자, 행렬의 거듭 제곱은 아까 설명했듯이 a 제곱은 a를 2번 곱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a 제곱을 구하라. a 제곱은 a 곱하기 a니까 알파 11 베타와 알파 11 베타를 곱하면 왼쪽은 행으로 박스를 나누고 오른쪽은 열로 박스로 나눠서 얘네 두 박스의 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1 얘네 두 박스의 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얘네 두 박스의 곱은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얘네 두 박스의 곱은 1 더하기 베타 제곱. 근데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려니까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가 되겠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뭐야?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은 2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에서요. 이거 제곱해서 빼니까 12가 나오네.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가 대입하면 얘는 12 얘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4 2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에서 6이 답이 되겠다고. 그죠? 행렬의 거듭제곱 연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요 추론 문제죠. 자, 행렬 A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몇 거듭제곱해야 이런 행렬이 되겠는가?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A제곱, A3제곱 이렇게 계산하면서요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는 문제죠. 이런 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렬 A는 이거 A제곱은 1 마이너스 2 0 1에 1 마이너스 2 0 1을 곱하면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와서 얘네 두 박스의 곱은 1이네. 얘네 두 박스의 곱은 마이너스 4고요. 얘네 두 박스는 0이고 얘네 두 박스는 1이 되겠네. 야, 요 세 성분의 값은 똑같고 여기만 마이너스 4로 변했다. 그치? 그럼 A 세제곱이 계산했을 때 여기가 얼마인지만 보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할 텐데요. 제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야. 가영아 여기 얼마가 될까? 예상. 마이너스 8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겠지. 규칙성을 해봐야지. 얘는요 a 제곱하고 a를 곱하면 a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a 제곱 먼저 요거 방금 나온 1 마이너스 4 0 1 1 마이너스 2 0 1 행으로 나누고
열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얘네 둘의 곱은 1, 얘네 둘의 곱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네. 곱하면 0이고 곱하면 1이 되는 거. 오, 야, 2배씩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128 나오려면 n이 얼마야, 다영아? 64. 64가 되겠네. 예,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예, 지레 짐작하면 안 되고요. 예, 나도 128이다 처음에 딱 보기에는 7제곱 같았어, 그치? 자, 그 다음에 A 16제곱을 구하래. A 16제곱을 어떻게 구해? 추론해야지. 행렬 A가 이거니까 A 제곱은 1, 2, 1, 2, 1, 2, 1, 2. 그러면 박스 1, 2, 3 2, 4, 6 1, 2, 3 2, 4, 6 얘는요 1, 2, 1, 2에 3배네. 그래서 오히려 추론하기 좋지. 그럼 A 세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인데 A 제곱이 3A가 나온 거 아니야 얘가. 그럼 3A 곱하기 A니까 3A 제곱이고 얘가 다시 3A가 들어가니까 3의 제곱 A가 되겠다. 그래서 더 안 해봐도 되겠다. A의 16제곱 3의 15제곱의 A 3의 15제곱 곱하기 1, 2, 1, 2가 되겠네. 그럼 얘는요 잠깐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구나. 그죠? 그럼 얘는 곱해서 다 더하나 다 더해서 곱하나 6 곱하기 3의 15제곱 성분의 합 2 곱하기 3의 16제곱이니까 이게 A고요 이게 K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18이 되겠다. 그죠? 예. 그냥 퍼즐 문제 풀듯이 좀 푸는 그런 문제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문제 완성이 더 가이드 할 테니까 지금 많이 안 나가는 이유는 솔직히 행렬은 하루에 끝나도 크게 무리가 없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여기 무조건 풀어야 돼. 안 풀면은 행렬 쉽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 안 풀면은 실력이 안 쌓여요. 되도록 다 풀고 가세요. 선생님 한 10분 정도 가이드가 끝날 테니까 되도록 최대한 많이 풀고 가요. 되도록 다 풀고 가시고 우리 내일 만나요. 서기호 학생들은 교과서 갖고 오세요. 자, 행렬 A에 대해서 2025번 곱하면 뭐가 되는지 보래. 그러면 A 제곱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산하니까 행으로 열로 박스를 만드니까 요렇게 곱하면 1 빼기 2 마이너스 1 요렇게 곱하면 2 빼기 2 0 요렇게 곱하면 0 요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1빵빵이 얘기했던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A 세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A 제곱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A. A 4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2의 제곱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복소수 I의 거듭셈하고 비슷하다. 그치? 행렬 A 제곱 A 세제곱 A 4제곱이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2가 되고 A 5제곱은요 얘네 둘이 곱하면 되니까 다시 A가 나와서 얘가 반복돼서 나오겠구나. 그죠? 그렇다면 A를 2025 곱하면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니까 A 1제곱과 같겠다. 그래서 A 2025제곱은 얘랑 똑같아서 모든 성분을 합하면 1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였다. 잘 풀어보세요. 자, 얘는 맨 밑에 상문제가 있었고 네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고
자, 맨 밑에 상문제가 하나 있네. 자, 행렬 A가 이거에 대해서요. 예. A부터 A의 50제곱을 다 더하래. 자, 행렬 A는 이건데 A제곱 추론하러 갑시다.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행박스와 열박스로 나누어서요. 얘네 둘의 곱은 4 빼기 3, 1, 6 빼기 3, 3,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오이씨, 추론하기 좀 더럽게 나왔네. 그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A 세제곱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A 세제곱은요, A 제곱 2에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다가 행렬 A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역시 행박스, 열박스, 행박스, 열박스 얘네들이 곱하면 2 빼기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0,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오,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A 제곱, A 세제곱, A 4제곱, A 5제곱, A 6제곱을 할 때, 행렬 A는 뭐야? 행렬 A는 그냥 A고, 행렬 A가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행렬 A 제곱, 행렬 A 제곱은 이거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런데 세 번째 A 세제곱이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그럼 A 4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아, 이렇게 할 게 아니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죠? 뭐냐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A고 얘는 A 제곱이고 얘네들이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 얘네들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A 6제곱은 2가 돼서 6개의 합이 영행렬이 되는구나. 6개의 합. 그잖아. 얘네들이 더하면 영행렬이 되잖아. 그지? 그리고 A 7제곱은요. 얘네들이 곱하면 되니까 A 8제곱은요.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A 제곱. 그럼 뭐야? 요렇게 더해도 영행렬이 되네. 자, A 9제곱은요. 얘네들이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요렇게 6개를 더해도 0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연속된 6개의 합이 영행렬이 나오니까요. 요거 50개의 합은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돼? 2가 되지. 행렬이 2개가 남는데 앞에 거 2개를 남기는 거지. 뒤에 거 2개를 남길 필요가 없잖아. 연속된 6개는 무조건 합이 영행렬이 된다고. 그래서 얘네 둘,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이거와 같겠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3, 얘네 둘이 더하면 6, 얘하고 얘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얘하고 얘 더해서 마이너스 3. 이게 얘네들을 모든 더한 행렬의 값이 되겠다. 그거의 일행 2열의 성분은요 6이 답이 되는 문제였네. 그렇지? 자, 그리고 오늘 보는 것 중에서는요 요 유형이 제일 어렵죠. 이 행렬의 의미를 파악해서 푸는 문제. 자, 여기 보면 두 문구점 PQ에서 판매하는 볼펜과 연필의 가격이 표 1이고요. 유진이와 민기가 사려는 볼펜과 연필의 표는 이렇다. 그러면 문구점 P의 볼펜과 연필의 가격, 문구점 Q의 연필과 연필의 가격, 그리고 유진이가 사려는 볼펜과 연필의 양, 민기가 사려는 볼펜과 연필의 양.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은요, 유진이가 문구점 P에서 산 볼펜과 연필의 가격 합이 나오는 거야. 그치? 얘네 둘이 곱하면 민기가 문구점 P에서 볼펜 A개를 산 가격과 연필 B개를 산 가격이 되겠지. 그래서 요 행렬을 A라 그러고 요 행렬을 B라 그러면 행렬 A 곱하기 B는 이렇게 성분이 4개가 나올 텐데 얘는 유진이가 P에서 볼펜과 연필을 샀을 때 가격 총합이 될 거고요. 얘는 민기가
문구점 P에서 산 연필과 분필의 가격 합이 나올 거다. 얘는 유진이가 지금 얘하고 얘를 곱하면 유진이가 문구점 Q에서 산 볼펜과 연필의 가격 합이 될 거라고요. 예, 유진 Q, 얘는 민기 Q가 되는 거지.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A, B의 일행 2열의 성분, A, B의 일행 2열의 성분은 민기 P가 되는 거지. 민기가 문구점 P에서 산 볼펜과 연필의 가격 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독해 능력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니네 공부할 때 1등급 올라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독해 능력이야. 많이 읽어야 돼.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영어도 어느 정도 단어가 확보되고 나면 독해 싸움이냐. 그렇지? 아, 다음엔 이런 내용이 오지 않을까? 얘는 이런 내용 아닐까? 라는 기본적인 추론으로 여러분 독해를 해야 되는 거지. 선생 같은 경우 그런 추론 능력을 승일이 덕분에 쌓았다고 얘기해줬나? 선생님 영어가 참 독해가 어려워갖고요. 노인과 바다라는 책 지금도 있을 거예요. 왼쪽에 영어, 오른쪽에 한글. 그래서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 단어를 다 찾는데 노인과 바다 첫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느냐? 대에 관한 설명이다. 고물, 이물, 답판 다 모르는 단어야. 다 모르는 단어.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한 4, 50개 되는 것 같더라. 그걸 다 찾아와서 적고 있었대. 승일이 가서 미친놈아 너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한 달 동안도 다 못 봐. 그런 거야. 뭐 어떻게 해? 뭐 단어 모르는데. 옆에 다 나와 있잖아.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옆에 읽어봐. 그래서 읽는 거야. 그래서 쭉쭉 읽어가야 돼. 안 그러면 이 책 못 봐. 승일이가 나 수학 공부에 도움을 많이 줬거든. 걔 말대로 단어 안 찾고 예? 아는 단어만 갖고 계속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라고 옆에 번역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야.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봤는데 그 내용이 아니야. 그런데 독해 능력이 엄청 늘었어요. 그 책 한 것만 보고 2편이 뭐 생지와 뭐였던가 그랬던 거 같아요. 2편까지 안 봤어. 그 한 권 정도 한 달? 한 달 정도 읽고요. 한 달 동안 몇 번 봤어. 그러면서 문장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영어는 국어와 우리나라 책하고 좀 이런 게 다르구나. 라는 그런 차이점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글 쓰는 구조하고 영어가 좀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예? 좀 달라. 그런 걸 느꼈다면 독해 능력이 엄청 늘어요.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 한글의 구조. 그래서 직역을 해야지 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제대로 한국말로 바꾸려면 이거 문장을 다 이렇게 뜯어 고쳐야 돼. 얘가 이쪽에 오고 얘가 이쪽에 와야 돼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느끼게 여러분이 독해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책 한 권 제대로 읽으면 그게 돼요. 아무튼 그때 독해력이 엄청 늘어갔고 어휘의 양은 변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 때는 60점 만점이었어. 영어가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승희랑 진짜 승희랑 고마웠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더 안 늘어. 뭘 늘려야 돼? 어휘를 늘려야 돼. 어휘가 부족하면 독해 안만 잘해도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독해 싸움이야. 많이 봐야 되더라. 근데 많이 볼 때 스트레스가 나. 머리가 아파요. 그죠? 머리가 아파야지만 느는 거야. 머리 아파. 그러고 짜증나. 아니, 절대 안 늘어. 국어고 수학고 영어 다 마찬가지예요. 야, 이 선생님하고 공부하니까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 실력 하나도 안 늘리는 거예요. 솔직히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조금 나는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 근데 그런 게 너희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 선생님이 설명을 이해가 잘 가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 니네가 독해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목표가
잘 설명해 줄때 니네한테 문제를 많이 풀리는 그리고 되도록 질문을 하지 말고 해설을 읽어보도록 유도를 하는 게 선생님 공부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 못해주는 선생님 꼭 독은 아니야. 옛날에 어떤 고1 학생을 만났어요. 반포고 학생이었는데 애가 근해 공식도 잘 알긴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 그런데 뭘 물어보면 몰라. 그런데 모의고사 문제를 풀려도 90점이야. 근데 모의고사 보면 90점 넘기 힘들잖아. 학교에 없어. 니네 학교에 90점 넘는 애가. 여기 서귀포에 없어. 고1 때 모의고사 와서 90점 넘는 애가. 근데 걔는 다 90점이야. 몰라 근데. 그래서 걔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얘가 이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추지? 비결이 있었어. 얘가 중3 때 어떤 학원을 갔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머리가 좋아. 근데 원장 선생님이 직강을 하시는데 1대1로 강의를 하시는데 바빠 원장 선생님이. 그래서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집을 하나 주고 한 장을 줘. 너 오늘 그거 다 풀면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보지 마. 그러다가 야 모르겠는 거 질문해. 10개가 야 이씨 10개를 어떻게 해. 2개만 했을 테니까 나머지 네가 고민해서 풀어. 그 집에를 못 가고 얘가 4시간 5시간씩 푸는 거야 그걸 모의고사에. 그랬대요. 그럼 책 찾아보고 이론 보고 그러면서 책에 있는 이론을 보면서 그 푸는 거야 이걸 책을 찾아가. 그래갖고 4-5시간 걸려서 뭐 질문 3개 하는데 원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3개 풀어줘 집에 가. 맨날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공부를 한 거야. 3학년 내내 중3 거는 얘가 끝냈었어. 고1 거를 이 원장님이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고1의 개념은 몰라. 근데 문제는 풀어. 이 나쁜 원장님이 얘의 실력을 엄청. 그래갖고 얘는 고3 때까지 그냥 개념만 가르쳐주면 수업 받고 나면 100점을 맞아. 모의고사에. 고2 내용까지 가르치고 나서 고3 걸 풀렸더니 90점대가 나와. 얘는 내가 별로 해줄 게 없는 거야. 그 원장님이 잘 가르친 거야. 잘 가르친 거 맞아. 근데 그게 방치한 거지. 방치한 거야. 이 원장님은 진짜 나쁜 선생님이었다고. 근데 이 나쁜 선생님이 얘 실력을 키워줬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얘는 또 그게 좋은 거야. 나중에 한두 달 하다 보니까 이것만 다 풀면 가. 얘가 문제 푸는 거 얼마나 재밌어 했던 거지 스타일이. 그래 빨리 풀고 질문 문제 2개 하고 가는 거야 집에. 나중에는 빨리 끝나야 돼. 그렇게 1년을 거기를 다녔지. 얘는 편한 거야. 수업도 안 받고 문제 풀면 가고 풀다 보니까 늘어갖고 잘 풀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 이해를 해야 돼. 많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파야 돼요. 걔는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니. 머리가 좋은 애였어. 굉장히 IQ가 높은 애였다. 엄마 아빠가 다 검사 변호사입니다. 머리가 좋은 애였단 말이야. 반포 쪽은요 법조인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 엄마 아빠 물어보면 직업이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가 거의 한 70%야. 그 동네 사는 애들 엄마 아빠가. 그래갖고 되도록 학부모 상담을 안 해. 엄마 아빠가 나보다 실력이 더 좋아. 안 가르쳐서 그렇지. 굉장히 피곤해. 너무 많이 알아 엄마 아빠. 반포는. 독해력 중요해 얘들아. 머리 아파야 돼. 자, 오늘 선생님 가이드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회사 A, B에서 판매하는 1톤, 4톤 트럭의 가격이 표 1과 같고 그 다음에 K 운송회사의 두 영업소 XY에 필요한 1톤, 4톤 트럭의 개수는 표 2와 같다. 근데 얘를 보면은요 A 회사, B 회사 영업소 XY야. 1톤, 4톤. 얘가 내용이 겹치려면요 이렇게 나누는 수밖에 없어. 1톤, 4톤, 1톤, 4톤, 1톤, 4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해야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1톤, 4톤, 1톤, 4톤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곱하면 되겠니? 얘는 행으로 나눴고 얘는 열로 나눴는데 무조건 이거 곱하기 이걸 해야지 의미가 있는 행렬의 곱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행렬 P가 얘잖아. 행렬 Q는 얘잖아. 얘네 둘을 곱할 때 의미가 있는 행렬이 되려면 Q 곱하기 P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Q가 6, B, C, 10이고 P는 A, 2, 4, 13, 30이래야 일단 얘가 맞아. 1톤, 4톤? 1톤, 4톤의 양이라고. 그래서 얘가 1톤, 4톤 아니야. 1톤, 4톤. 얘가 이렇게 해야 1톤, 4톤이잖아. 1톤, 1톤, 4톤, 4톤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의미가 어떻게 해요? 얘는 X 영업소가 되는 거지. 얘는 X 영업소. 얘는 A 회사. 얘네들이 곱해서 나오는 성분이 뭐라고 돼 있어요? PQ의 곱이 어디냐? 이거지. 176, D, 214, 468인데 얘의 의미는 뭘까? 176의 의미는요. 얘가 X야. 얘는 Y고 얘는 A 회사. 얘는 B 회사. 그러니까 지금 X 영업소와 Y 영업소에서 필요한 트럭을 A 회사 거와 B 회사 걸로 구매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 성분의 의미는 X 영업소에서 회사 A에다가 1톤, 4톤 트럭을 샀을 때 금액에 합의되겠지, 그치? 얘는 뭐겠어? 그러니까 얘는 XA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X 영업소가 B 회사 제품으로 샀을 때의 비용. 얘는 Y 영업소가 A 회사 제품으로 샀을 때, Y 영업소가 B 회사 제품으로 샀을 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의미가 연결되는 걸 찾아서 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의 1행 2열의 성분. 가가 뭐야? 이거에 대한 행렬가. 이건 것 같은데? 행렬 이거는 Q 곱하기 P가 되는 거야? Q 곱하기 P의 1행 2열의 성분. 얘는 X 영업소가 B 회사에서 트럭을 샀을 때 비용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한테 대답하라는 게 뭐예요? 대답하라는 게. 그게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D. 그래서 D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D는? 지금 얘를 곱하면요. 6A 13B. 6A 13B인데, 그게 176이라고 주어졌고요. 이거하고 이거 보면 144 곱하기 30B인데, 그게 D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C 곱하기 130인데 그게 240이야. 더하기야. 그 다음 얘 여기 24C 더하기 얼마니? 얘하고 얘를 곱하면 300인데 그게 468이라고 주어져. 여기서 C값이 나오네. 요거 없어요? 168 24로 나눈다. 얼마야? 6? C가 6이 나오죠? 아니네? 6 아니네? 6 아니네? 얼마야? 24로 나누면 7? 7이 된다. 이거 풀면 7이 돼. 그리고 여기서 C에다 7 집어넣으면 7A면 이거 나와서 111이니까 A는 얼마 나와요? 10. 13 나오면 좋겠는데 7로 나누면 10 얼마야? 이거 계산이 잘못됐다. 이거하고 이거 보면 CA 130 CA 130 241 넘어가면 111 맞지? C가 7이래. 잠깐 볼게요. 뭐가 틀렸냐? AC 곱하기 130 214로 나.
이게 214야 이게. 뭘 쉽게야. 여기 214였어. 그래서 이게 214였으니까 넘어오면 얼마니? 130 넘어오면 81이니? 아니 91이니? 91이니. 그래서 A는 13이 되겠다. 그지? A에다가 13을 집어넣으면 여기 13 집어넣으면 13, 78. 그러면 13B는 이거 넘어가면 98, B는 13.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해? 176 맞니? 176 맞고 6A 13 78 맞는데 13B는 얼마야?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해? A가 12인데? 계산을 못해. 연립 잘해봐. 선생님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갖고. 그래갖고 뒷갖고 하시면 뭐. 근데요, QP랑 PQ랑 뭐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지 의미가. PQ를 곱하면 의미 없는 곱셈이 된다고. 야 이거하고 이걸 곱하면 얘는 1톤 트럭의 X 영업소 Y 영업소고 얘는 AB 회사가 되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 6A 곱하기 24C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왜 의미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가 좀 해봐서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설명을 할게요. 얘가 뭐야? A 회사가 필요한 1톤 트럭의 개수야. 근데 얘는 X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1톤 트럭의 가격이야.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하면 A 회사에서 X 영업소 A 회사의 1톤 트럭의 가격, X 영업소에서 필요한 1톤 트럭의 개수야. 그러면 X 영업소에서 1톤 트럭을 A 회사 샀을 때의 가격이 합이에요. 얘는 B 회사의 1톤 트럭의 가격이고요. 얘는 Y 영업소에서 필요한 1톤 트럭의 개수야.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Y 영업소에서 B 회사의 이렇게 곱한다는 거지. 이렇게 곱하는 거지. 이거하고 이거. 얘하고 얘를 곱하면 Y 영업소에서 B 회사에서 산 1톤 트럭의 가격 합이야. 그러면 X 영업소에서 A 회사에서 1톤을 산 가격과 Y 영업소에서 B 회사에서 1톤 트럭을 산 가격의 합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걸 써먹을 일이 없잖아. 야, X 영업소가 있는데 서귀포 영업소에서는 A 회사 제품의 1톤 트럭을 사고, 제주 영업소에선 그 B 회사의 1톤 트럭을 사서 더했어. 야, 서로 다른 영업소에서 서로 다른 회사의 트럭을 산 거의 합계를 어디서 쓸 일이 있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 그건? 그잖아. 의미 없는 정보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곱해야 자 얘랑 얘를 곱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 X 영업소에서 A 회사에 주문을 해서 받은 비용이 되는 거야. 비용이야. 그러면 X 영업소에서 A 회사의 제품을 샀을 때 비용이 나오는 거고. 야,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X 영업소에서 B 회사 제품을 샀을 때 가격 합이 나오는 거지. 그럼 보통 야, 현대 걸 사느냐, 기아 걸 사느냐? 서귀포 지사가 현대 거를 1톤 트럭 4톤 샀을 때 비용 합과 기아 거의
1톤, 4톤을 샀을 때 가격이 딱 나와서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 가격의 차이를. 그럼 품질의 차이는 대충 아닐까? 이게 어떤 문장의 독해 능력에 관한 거라고 선생님 얘기는. 얘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네가 어떤 글을 독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야, 이게 이런 정보가 뭐가 필요해? 누가 쓸 수가 있어? 쓸 일이 없다라는 거 알아야 돼. 야, 이렇게 곱해야지 의미 있는 정보가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과학이죠.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그 그래프의 이해. 근데 사회문화 공부 안 하시죠?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선생님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머리 아파. 모르겠어. 짜증이 좀 나고 그걸 해결해야 실력이 는다고.